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많은 기업이 최근 디지털 전환을 진행을 하면서 빠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일부 기업은 멀티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한국 레드햇과 함께 이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합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통합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현수 한국 레드햇 상무님 그리고 전버들 한국 레드햇 솔루션 아키텍트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 상무입니다. 저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그리고 미들웨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팀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버들 솔루션 아키텍트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드햇에서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전버들입니다. 오픈시프트와 미들웨어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골라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통합관리 방법에 대해 두 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할 아젠다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 트렌드와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 관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과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레드햇의 ACM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장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CM에 대한 설치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데모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유입량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 뭐 PC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리퀘스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기업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혹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을 시장에 빨리 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선점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시장을 먼저 선점함으로써 얻는 이점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나 서비스들이 출시되었다가도 금방 뭐 사라지거나 혹은 계속 더 폭증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규칙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트래픽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핫한 컨테이너 기술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이 오케스트레이션 잘 쓰기 위한 그런 기술인 쿠버네티스 같은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한 그런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를 기업 내에 채택하는 기술로서 채택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시장에 많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고 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쿠버네티스 기반 솔루션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클러스터 형태로 이 쿠버네티스를 뭐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뭐 온프레미스 위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 목적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나 혹은 온프레미스를 섞어서 이런 많은 클러스터를 동시에 관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쿠버네티스를 이제 채택을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결국은 멀티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흐름은 쿠버네티스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뭐 쓰셨던 다른 솔루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목적이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계속 클러스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DR을 구성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DR용으로 별도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 혹은 뭐 저기 원격지에 있는 저런 미국이나 혹은 유럽 쪽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뭐 한국에 있는 환경을 쓰는 것보다는 그쪽에 원격지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레이턴시 입장에서 훨씬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분리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결국은 인프라나 운영팀 같은 경우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그리고 여러 지역에 걸쳐져 있는 다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가용성 부분도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클러스터가 예를 들어 페일이 날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제 장애로 이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에다가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혹은 24시간 구동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하나의 클러스터를 예를 들어 쓸 경우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패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순간에 서비스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이제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국가별로 정책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자국의 데이터를 외국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이제 유출하는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법규나 규정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별로 데이터를 유지하게 하려면 결국은 그 지역에다가 별도의 클러스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엣지, 클라우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엣지 쪽에다가 소규모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해주는 이런 목적으로도 이제 멀티 클러스터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5G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시다 보니까 점점점 소규모의 조그마한 이제 쿠버네티스나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좀 더 엣지 배포해서 빠르게 쓰고자 하는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복구 그리고 벤더 락인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고려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정 벤더에 있는 제품만 쓰게 되면 그 벤더의 락인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멀티 클러스터를 쓰면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나 혹은 여러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여러 클러스터를 만들 때 동시에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구성하시게 되면 이 관리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단일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데 여러 개의 클러스터와 다양한 환경, 기반 환경, 인프라 환경에 이런 클러스터를 올리게 되면 이런 클러스터를 일일이 이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부담도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 개의 다른 솔루션들을 쓰게 될 경우에는 각각 솔루션에 대한 핸들링하는 방법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복잡해지고, 그로 인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일일이 액세스를 따로따로 해서 접근을 이제 로그인을 따로따로 해서 쓰다 보면 사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검증해야 되는 구성 요소나 각종 설정, 준수하는 규정들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른 솔루션으로 구성된 각각 다른 클러스터에다가 적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결국은 실수를 이제 유발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멀티 클러스터를 갈 수밖에 없고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안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보안 통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실 어렵죠. 준법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이제 특히 금융 분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특히 문제인데, 개별 클러스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클러스터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멀티 클러스터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걸 하자니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생겨서 점점 관리에 대한 부담과 비용이 이제 점점 증가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르긴 하지만 멀티 클러스터를 포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IDC 조사 자료를 보면 주요 기업들이 대다수가 이제 운영 애플리케이션을 2개 이상의 인프라 클라우드를 사용 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그 방향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멀티 클라우드를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재 이미 많은 기업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은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인 거고,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또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말씀 주신 것좀 굉장히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멀티 클러스터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 전버들 아키텍트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멀티 클러스터를 이제 중앙에서 한 번에 관리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일 클러스터만을 사용할 때는 사실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클러스터를 쉽게 프로비저닝하고 클러스터 설정을 잘 유지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배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클러스터의 규모와 수가 늘어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되죠. 하나의 클러스터를 여럿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클러스터의 사용 목적과 요구사항이 서로 크게 다르게 되면 멀티 클러스터가 결국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배포 단계별로 환경을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 테스트, 운영 클러스터로 이제 나눈다고 했을 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클러스터를 일관적으로 프로비저닝하고 용도에 따라서 이제 개발, 테스트, 운영 클러스터별로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여러 클러스터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리소스를 이제 자꾸 수정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거기에 단순히 스테이지별 클러스터를 넘어서서 지역별로 분산된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게 되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별로, 엣지별로,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분산된 클러스터를 개별 수준에서 관리하기는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클러스터 위치와 관계없이 한 화면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규모 환경인 만큼 애플리케이션도 간단한 설정만으로 알아서 적절하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나 업계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 위반 사항을 이제 한 번에 파악할 수도 있어야겠죠. 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멀티 클러스터의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이제 큰 줄기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멀티 클러스터가 사실 그 기업 내에서 여러 팀이 있잖아요. 뭐 IT 개발팀이 있을 수도 있고 보안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팀마다 또 고민하는 과제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럼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관리는 어렵고 오류가 이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각 팀의 역할에 따라서 각자 다른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운영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관리의 단순화인데요. 클러스터 규모가 증가할수록 관리해야 할 포인트도 증가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한 번에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니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가질 수 있겠습니다. 뭐 클러스터의 위치와 관계없이 멀티 클러스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한 번에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러스터 구성 요소에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어떻게 빨리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이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대시보드에서 모든 클러스터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죠?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자체보다는 그 위에 워크로드에 집중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새 클러스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 클러스터가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그리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의 배치나 업데이트는 자동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안팀에서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보안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클러스터가 늘어나면 개별 클러스터 수준에서 이제 일일이 패치나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클러스터의 일관된 보안 정책을 설정하고 모든 클러스터가 정의된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 번에 업데이트하며 특정 클러스터가 설정된 정책을 위반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관심이 있겠네요. 보니까 팀마다 굉장히 서로 다른 포인트들의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서 이제 저희 레드햇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햇 ACM은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요 활용 예시 3가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운영 측면에서는 멀티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
보안 측면에서는 정책 중심의 위험 관리 및 규정 준수, 그리고 개발 측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고급 관리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CM을 통해서 이제 여러 프라이빗, 퍼블릭 클라우드에 분산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업데이트, 삭제 모두가 가능하며 전체 도메인을 대상으로 원하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검색하고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를 중앙화하고 싶어도 이미 특정 퍼블릭 클라우드 클러스터가 이미 있다면 망설이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레드햇 ACM의 좋은 점은 그런 클러스터도 모두 같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픈시프트에 가장 적합하기는 하지만 이미 다른 퍼블릭 클러스터에 투자를 하셨다고 해도 문제없이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정책을 통해 보안과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도 가능합니다. 특정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나 상태를 유지하도록 중앙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국가별로, 산업별로 다양한 IT 규정들이 있는데 모든 규정에 대한 사항을 클러스터마다 일일이 지정하기는 힘들겠죠. 레드햇에서는 리스트, 피스마 같은 산업 기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정책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관리하는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적용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보안 정책을 사용해서 컨테이너 보안을 일관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관리인데요. 네임스페이스, 기트허브나 헬름 차트 등에서 애플리케이션 소스를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 소스 원본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클러스터를 레이블링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이나 배포 단계, 각종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구조적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기도 쉽도록 이제 시각화되어 있고요. 앱의 토폴로지를 보시고 부분에서 일어나는 이슈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햇 ACM은 크게 허브 클러스터와 관리되는 클러스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브 클러스터는 다른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클러스터로 레드햇 오픈시프트 위에 설치합니다. 허브가 설치된 클러스터에 이제 다른 워크로드를 설치하실 수도 있지만 허브 자체에서 관리하는 구성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ACM 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는 클러스터 위에 허브를 실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 클러스터는 ACM 허브를 통해 관리할 클러스터를 말하는데요. 허브에서 해당 클러스터를 가져오거나 생성하면 관리 클러스터에도 오퍼레이터가 설치되면서 허브와 API를 통해 통신합니다. 네, ACM을 도입하시면 기업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애플리케이션 출시 기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다른 팀의 업무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개발팀이 직접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둘째로 다른 여러 종류의 쿠버네티스를 개별로 운영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고 운영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배포 규칙을 통해 앱을 빠르게 배포하면서 가용성, 용량, 보안 정책에 따라서 클러스터와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치할 수 있고요. 넷째, IT 인프라가 지켜야 될 표준 규정들이 이제 많은데 특히 공공과 금융 부분에서 엄격하고 복잡하죠. 보안 정책을 쉽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팀이 직접 정책을 작성하고 각 클러스터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대표적인 장점들을 우선 꼽아보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레드의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벤더 락인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여기 지금 4가지 저희가 지금 포인트로 장점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장점은 쿠버네티스 표준을 지키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하면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저희 레드햇 ACM을 가지고 통합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레드햇에 방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제 락인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강점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프라이뿐만 아니라 퍼블릭에 있는 클러스터까지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레드햇에 다 포용을 한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 락인 효과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 부분인지를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려면 결국은 뭐 상대적인 어떤 것들과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벤더 락킨에 해당되는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저희 레드햇 벤더 락킨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단계씩 한 스택씩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저희 뭐 지금 오늘은 이제 ACM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ACM에 대한 포지셔닝은 맨 위에 있는 스택입니다. 지금 보시는 박스 중에 맨 위에 있는 박스고요. 사실 밑에 있는 기반인 쿠버네티스 기반 솔루션들 이제 이것도 이제 비교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타사의 어떤 그 쿠버네티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기반을 버추얼 머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버추얼 머신이 아닌 환경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버추얼 머신을 써야만 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피지컬 머신 위에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컨테이너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VM이 되었던 혹은 뭐 베어메탈 물리 서버가 되었건 상관없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추얼 머신을 썼을 때 대비해서 그냥 베어메탈을 썼을 때 자원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인터넷에 보면은 VM을 기반으로 썼을 때 하이퍼바이저와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게스트 OS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돼서 실제 장비가 낼 수 있는 성능치 100이라고 하면 한 80% 정도밖에 못 쓴다는, 결국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하는데 써야 되는 그런 자원이 결국은 100이 아니라 80밖에 안 된다는, 이런 뭐 조사기관의 뭐 자료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자원을 조금 못 쓰는, 효율적으로 못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위 단계에 보시면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스필릿이라고 하는 그 타사만의 그 독점적인 기술들을 녹여놓은, 그러니까 순수 쿠버네티스에 제공해주는 쿠블릿이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기능들을 탑재해 놓은 그런 에이전트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벤더 락킨이 유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벤더 솔루션이 아닌 다른 벤더 솔루션을 쓰게 될 경우에, 이렇게 특정 기술들을 쓸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락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엔진을 한번 살펴보면 컨테이너 엔진을 살펴보기 전에 그 밑단에 있는 OS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OS 같은 경우도 타사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미검증된 이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저희 레드햇 같은 경우는 이미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검증되어 있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하는 기술을 근간으로 한 코어 OS 혹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둘 다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시장 환경에서 검증되었냐 안 되었냐 굉장히 중요하죠. 검증 안 된 제품을 쓰시면 결국은 이걸 도입했을 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원하는 시점에 이제 프로젝트를 오픈하지 못하게 되는, 프로젝트가 페일로 이제 규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컨테이너 엔진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엔진 같은 경우도 타사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컨테이너 엔진을 써요. CRX라고 하는 독점적인 컨테이너 엔진을 쓰고요. 독점적인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 그 엔진에서만 제공해주는 특정 기술을 쓰시게 되면 그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는 표준 컨테이너 엔진이 크라이오를 쓰시게 될 경우에 기능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표준 컨테이너 엔진을 썼느냐, 그리고 검증되어 있는 컨테이너용 OS를 썼느냐, 그리고 표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뭔가 플러스해서 그 회사만의 뭔가를 가미해 넣어서 락킨을 유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꼭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에 이제 컨테이너도 이제 문제인데요. 컨테이너를 올렸을 때 컨테이너 전용 VM 파드인 별도의 기술들을 써요. 타사는 VM에 항상 뭔가 이렇게 약간 엮여 있는 듯한 이런 구조를 항상 만들어내요. VM을 쓸 수밖에 없게끔. 그에 반해서 저희 레드햇 같은 경우는 순수 컨테이너 엔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뭐 VM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컨테이너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표준이냐 아니냐, 표준을 썼냐, 벤더라키를 유도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메뉴에 있는 스택이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밑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멀티 클러스터로 만들어져 있는 컨테이너들을, 그리고 그 컨테이너를 핸들링하기 위한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 멀티 클러스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통합 관리 솔루션을 뭘 쓸 거냐라는 겁니다. 타사의 통합 관리 플랫폼 같은 경우는 타사의 컨테이너 플랫폼만 이제 통합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표준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밴드에 있는 제품인지 상관없이 통합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정 제품은 되고 특정 제품은 안 돼요.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전체를 다 어떤 거든지 간에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결국 쿠버네티스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 위에도 이제 저희 레드에서 오픈시프트 같은 그런 퍼블릭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럼 뭐 저희 레드에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들도 저희 ACM을 사용을 해서 통합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타사 대비한 굉장히 차별적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타사가 어딘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할 만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어떻게 좀 설치해 볼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전버들 아키텍트님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고 데모 영상까지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네, 데모 영상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레드햇 ACM은 오퍼레이터를 기반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필요 사양을 만족하는 4.3 버전 이상의 오픈시프트에서 오퍼레이터 허브를 통해 클릭만으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사양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는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ACM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클러스터로는 오픈시프트 클러스터와 퍼블릭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일정 버전 이상이라면 온프레미스는 물론이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 중인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꼭 레드햇 오픈시프트 클러스터가 아니더라도 아마존, 구글 등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쿠버네티스에 대해서도 가져오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클러스터에 설치되는 구성 요소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매니저, 커넥션 매니저 등이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일부 구성 요소를 정지시킬 수도 있지만 관련된 기능은 그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ACM의 특징과 설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ACM 허브 클러스터를 설치하고 클러스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정책을 생성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데모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터 허브를 통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오픈시프트 위에 ACM 허브 클러스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ACM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설치 후에는 멀티 클러스터 허브를 생성하라고 안내합니다. ACM 오퍼레이터는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설치되고 자동 업데이트 여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설치가 시작되면 워크로드의 파드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설치가 시작되었으므로 멀티클러스터 허브 생성에 사용할 시크릿을 생성하겠습니다. 시크릿의 종류는 이미지 풀 시크릿으로 선택하고 클라우드 레드햇.com에서 풀 시크릿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클라우드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클러스터를 모두 AWS 위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AWS 풀 시크릿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사한 OCP 풀 시크릿을 그대로 붙여 넣어서 시크릿을 생성합니다.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허브 클러스터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멀티 클러스터 허브 구성 요소를 생성하겠습니다. 스펙 부분에 방금 생성한 시크릿의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레드햇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크리덴셜을 ACM 오퍼레이터가 직접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자가 이미지 풀 시크릿을 만들어주면 잠재적인 인증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설치가 완료됩니다. ACM 운영을 위한 오퍼레이터가 모두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네트워킹에서 라우트를 통해 멀티클라우드 콘솔로 접속합니다. 첫 페이지에서 클러스터, 애플리케이션, 정책관리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등록된 클러스터가 없기 때문에 클러스터 생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생성입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야물 파일로도 생성이 가능하고 이렇게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증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제공자로 AWS, GCP, 애저를 우선 지원하고 있고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AWS 커넥션을 사용해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도메인은 각 클라우드 설정에 따라 입력하시면 되고 클러스터를 배포할 리전, 존, 노드의 사양 등을 마스터와 워커 노드에 따라 각각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개발계 클러스터로 레이블링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생성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별도로 설정해줄 사항은 거의 없는데요. 따라서 레이블링만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클러스터를 가져올 때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가 생성됩니다.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해당 클러스터에 CLI 커맨드로 로그인하신 후 붙여 넣으면 관리 클러스터를 위한 오퍼레이터 생성이 시작됩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ACM을 통해 허브에서 바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클러스터 내부의 노드들도 바로 볼 수 있고 약 40분 후에는 클러스터 생성도 완료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모든 클러스터들의 구성 요소를 허브에서 한 번에 찾고 볼 수 있습니다. 검색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구성 요소들을 볼 수 있고 또 키 밸류 형식으로 구체적인 검색도 가능합니다. ACM에서는 웹터미널도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헬름, OC, kubectl 같은 커맨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커맨드별 매뉴얼도 기존의 터미널보다 찾아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허브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다른 클러스터에도 OC 커맨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고 또 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결과값들도 이처럼 좀 더 구분하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생성 및 관리입니다. ACM에서는 각 리소스들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널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채널은 네임스페이스, 헬름 저장소, GitHub 같이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한 쿠버네티스 리소스 저장소입니다. 저는 GitHub에서 가져온 리소스로 이더패드 앱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배포 규칙으로는 레이블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블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저는 현재 사용 가능한 관리 클러스터 중 개발계 환경 레이블을 가진 클러스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에서는 앞서 작성한 채널과 배포 규칙을 입력하면 되는데 GitHub 레포지토리 내의 경로와 채널 배포 규칙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제 리소스가 모두 생성되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작성에서는 사용할 서브스크립션만 지정해주면 완료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었고요.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리소스들과 배포된 클러스터, 배포된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을 토폴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할 때에는 반대로 구독을 삭제하거나 배포 규칙을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정책입니다. 정책의 자세한 설정은 공식 문서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보다는 생성과 관리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책 설정을 저장할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고 규칙으로 어떤 내용을 제한할지 정책 컨트롤러 유형을 선택합니다. Certificate Policy는 만료가 임박한 인증서를 감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인증서가 최소 기간보다 빨리 만료되면 해당 클러스는 정책 비준수 상태가 됩니다. IAM 정책은 현재 관리자 수가 허용한 클러스터 관리자 수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요. 기타 다른 컨트롤러들은 파드나 리미트 레인지 등 특정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클러스터 바인딩은 레이블로 클러스터를 선택하는 배치 규칙이고 미국 연방정보보안관리법 같은 표준 정책을 이렇게 바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 기본 정책과 구체적인 카테고리 설정을 제공합니다. 정책 적용 방식의 인포스를 설정하면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을 알려주고 클러스터의 정책을 자동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정책은 다음과 같이 리스트로 볼 수 있고 디테일과 바이올레이션을 통해 왜 정책에 위반되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통합 관리 방법에 대해서 데모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정말 또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좀 뽑아서 지금 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분야도 뭐 공공, 금융, 뭐 대기업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이 쿠버네틱스하고 그래 이 분야가 굉장히 핫하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실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먼저 조금 질문 하나 꼽아보면 쿠버네틱스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자동 디플로이 스케일링 등을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인데 그리고 오픈소스 기반인데 이 오픈소스 말고도 다른 운영 체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상무님께서 질문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 답변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질문하신 의도가 쿠버네티스는 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인데 쿠버네티스 자체는 오픈소스 기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질문이 보면 오픈소스 말고도 다른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아마 오픈소스 기반의 OS 운영체제 말고 다른 운영체제도 사용이 가능하냐 이걸 이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맞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오픈소스 기반인 그런 다양한 그 OS들, 우분투나 아니면 CentOS나 혹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도 오픈소스 기반이거든요.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가 이제 상반되는 오픈소스가 아닌 계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윈도우즈 위에 이런 쿠버네티스를 올리는 이런 작업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미 쿠버네티스 프로젝트 내에서는 이미 GA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 레드햇 같은 경우는 IBM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그 Z 리눅스 시리즈 위에 지금 그 장비 위에 이 오픈시프트나 이런 혹은 쿠버네티스 결국 저희 레드햇 입장에서는 오픈시프트니까요. 오픈시프트를 올리는 포팅하는 작업들을 이미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운영체제 위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또 굉장히 자세하게 또 발표를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레드햇 ACM 이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은 뭐냐면 이 레드햇 ACM이 온프리미스라든지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중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 환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것에 더욱더 특화됐나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키텍트님께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드햇 ACM 같은 경우에는 오픈시프트가 설치되는 곳이라면 이제 어떤 환경에서든 제약 없이 구성이 가능한데요. 특별히 어떤 특정 환경에서만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잘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똑같이 레드햇 ACM 관련된 질문이 하나 또 있어서 연결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드햇의 그 ACM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스형 서비스인지라는 좀 질문 주셨거든요. 네. 어떤 서비스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스 서비스라고 이제 하신 거는 단독 솔루션인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그 ACM 같은 경우에는 단독 솔루션은 아니고요. 오픈시프트 위에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고객분께서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어디에서 운영하시는지 관계없이 레드햇 ACM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 발표 중에 이제 상무님께서 좀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타사 제품과 봤을 때 이 호환성이 좀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는 좀 질문을 주셨으면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사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통합 관리 솔루션들은 그 API를 통해서 그 각각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랑 통신을 합니다. 표준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쿠버네티스 표준 API를 그대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뭐 특정 벤더든 아니면 뭐 좀 약간 더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어낸 특정 뭐 오픈 소스라든지 뭐든 상관없이 쿠버네티스의 표준 API만 제공해준다고 하면 그 API를 통해서 저희 ACM은 통신하고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뭐 컨테이너를 배포한다든지 혹은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호환성 부분에서는 저희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 타사 다른 제품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 제품들이 표준 쿠버네티스 엔진 그리고 표준 쿠버네티스 API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아시다시피 레드햇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교육 전문 회사이기도 하죠. 관련 질문도 하나 주신 것 같은데 레드햇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셨던 그 레드햇 ACM에 대한 교육도 제공을 하는지라는 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키텍트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면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없겠죠. 레드햇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 저희 레드햇 측에 문의를 주셔서 교육 강사를 통해서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으실 수는 없지만 조만간 저희가 이제 안내를 통해서 교육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레드햇 같은 경우는 저희 레드햇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까도 이제 저기 아키텍트님이 잠깐 설명하셨는데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이걸 사용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오픈 소스고 매뉴얼이 오픈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뉴얼만 보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다 습득을 하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기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나 뭐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많은 교육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ACM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시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제 교육이 출시되는 걸로 저는 로드맵으로 알고 있고요. 그만큼 제품과 교육을 동시에 병행해서 동시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아주 좋은 컨텐츠로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 우리도 중간 이후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레드햇 ACM, 이 ACM이 어드밴스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의 약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품이 언제쯤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사용을 좀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추가적으로 상무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드햇 ACM 제품은 이번 달 안에 이제 정식으로 정식 출시될 예정에 있고요. 지금 특정 뭐 외국 고객 사례 중에 몇 분은 이미 저희 ACM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 약간 얼리 액세스 형태로 사용하는 거고요. 뭐 다른 벤더에서는 뭐 베타 프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정식으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먼저 사용해 보겠다라고 이제 고객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쪽 고객사에 가서 이제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고객사 이름을 말하면 정말 잘 아실 수 있는 그런 대형 통신사, 미국에 있는 대형 통신사 이런 쪽에서 이미 이런 ACM을 얼리 액세스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사용해 보시고 계실 정도로 이 통합관리 솔루션에 대한 니즈나 이런 요구들은 굉장히 지금 핫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만간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이밸류에이션 서브스크립션을 신청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커스터머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access.redhat.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로그인을 하시면 특정 제품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품에 대한 평가판이라고 하죠. 이밸류에이션 서브스크립션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서 한 30일 혹은 60일, 뭐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 제가 정확한 기간을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그 정도에 되는 기간 동안 그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평가판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이트에 가셔서 가입하시고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께서 앞서 좀 많이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바로 쿠버네티क्스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쿠버네티क्스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컨테이너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상무님. 네. 쿠버네티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컨테이너를 잘 쓸 수 있게끔 이 매니징 해주는 잘 이게 오케스트라처럼 잘 이렇게 협업해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주는 솔루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든 솔루션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던 대부분 솔루션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간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만 좀 더 사용하기가 쉬운 게 당연한 이야기죠.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핸들링 하는데 컨테이너가 동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데 쿠버네티스만 안다고 과연 잘 될까요? 당연히 컨테이너에 대한 기반 기술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해서 멀티 환경에 있는 멀티 장비 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들을 활용하시는데 좀 더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컨테이너 기술을 당연히 아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저도 사실 2014년, 2015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쿠버네티스를 접하고 쿠버네티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컨테이너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실제적으로 저도 느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컨테이너를 알고 그 컨테이너를 핸들링하는 오케이셔널 솔루션인 쿠버네티스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사용하시기에 쉽고 그 동작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도 좀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네. 쿠버네티스 질문들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어서 또 하나 좀 꼽아보면은 이 쿠버네티스가 뭐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여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실행은 물론 가능하지만 뭐 하드 드라이브라든지 뭐 노트북 VM 가상 머신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드 드라이버라든지 뭐 노트북에서 실행을 할 때 처리 속도에 문제는 없을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은 장비의 이제 성능과 이제 직결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나 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기본 최소 사양이 있습니다. 최소 사양은 최소 사양일 뿐인 거고요. 그 위에 실제 운영 환경에 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이징 가이드가 있어요. 사실 그 사이징 가이드가 작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트북에 그냥 쓰신다라고 하면 노트북에 올린 다음에 뭘 하실지가 저는 궁금하긴 한데 노트북에 올리신 다음에 그냥 단순 테스트를 그냥 로컬에서 그냥 하시는 용도로 쓰시겠다라고 하면 구성하실 수는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메모리가 충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디스크가 기존에 쓰시던 그냥 그런 디스크로는 안 되고 그 메모리 기반의 SSD 같은 이런 좀 빠른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디스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디스크를 특히 쿠버네티스 내에 있는 매니지먼트 엔진 안에 들어있는 etcd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정보가 저장되는데 이런 etcd는 삼중화시켜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것들 간의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etcd가 디스크를 읽어서 올리면서 정보를 쉐어해야 되는 그런 속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뭐 굉장히 느린 디스크를 쓰시게 되면 올리면 계속 페일이 날 거예요. 계속 페일이 나면서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트북에 굳이 하시려고 하신다면 메모리가 한 32기가 정도 이상 정도 이제 필요하시고 거기 위에 뭐 KVM이나 뭐 여러 가지 VM들 만드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기술들로 VM들을 찍어내시고 사실 CPU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트북을 가지고 테스트할 때 뭐 부하를 왕창 넣어서 성능 테스트를 하려고 하시는 목적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테스트용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 클릭 몇 번 이게 초당 한두 번 들어오는 정도 수준일 거기 때문에 CPU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메모리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디스크가 SSD가 좀 충분히 있어야만 오픈시프트나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셔서 좀 원활하게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사실 또 오늘 이 그 발표의 가장 또 핵심된 주제가 바로 멀티 클러스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멀티 클러스터 관리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지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질문을 좀 꼽아보면 이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때 리전으로 구분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과 이어서 리전 간 힙빛 체크로 인해서 레이턴시가 어떤지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아키텍트님께서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은 이제 ACM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CM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때 리전과 존을 모두 구분해서 생성이 가능하신데요.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리전과 존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 운영 환경에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이제 지장이 없으실 정도의 레이턴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답변이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좀 다른 질문은 뭐냐면 그 레드햇 ACM을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 통합 관리를 할 때 장점이랑 또 여러 가지 연결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적용을 할 때 전체 일정 그리고 가격이나 프로모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 전반적인 설명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무님께서 자세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ACM은 결국은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통합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운영자들이 사실 멀티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멀티 클러스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이런 부담이나 그다음에 운영자들도 많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엄청 많아져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통합 관리 솔루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운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통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규정이나 뭐 이런 어떤 세팅이나 컨피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위치에서 멀티 클러스터로 쭉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저희 ACM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표준 쿠버네티스 엔진을 쓰는 경우에는 그게 어떤 제품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용을 하는데 전체 일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ACM 같은 솔루션은 오픈시프트 위에 이미 컨테이너화 되어 있어요. 설치하거나 이런 과정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오퍼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배포 버튼 몇 번만 눌러주시면 그냥 오픈시프트 위에 컨테이너 형태로 ACM이 이렇게 탁 탑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ACM 같은 경우도 페일오버나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페일이 생길 수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페일오버 구성으로 이렇게 이 클러스터링 구조 같은 것들도 다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일정을 물으셨는데 설치하는 과정은 굉장히 빨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 클러스터 이제 붙이는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우르면서 표준을 각 고객사에 맞는 표준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고요. 이제 가격을 질문을 하셨는데 가격은 저희가 정식 출시되면 가격이 이제 나올 거고요. 혹시 좀 더 이제 급하셔서 이제 궁금하시다고 하면 저희 영업 대표나 이쪽 분들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CM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오픈소스 형태로 저희가 오픈소스화해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저희 레드에서는 항상 다른 이 오픈소스가 아닌 제품을 이렇게 사온다 하더라도 회사를 이제 저희가 바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온다 하더라도 그걸 결국은 마지막에 오픈소스화 시켜서 결국 고객분들께 같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런 점을 좀 고민해 주시고 이제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제품을 쓰시더라도 벤더 락킹을 항상 걱정을 하세요. 레드햇에 이렇게 벤더 락킹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항상 걱정하시는데 사실 저희 제품은 모든 게 오픈소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버전을 쓰시면 언제든지 기술 내자가 되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오픈소스 버전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상무님께서 이제 그 가격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은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 툴을 사용을 하는데 추후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아키텍트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 툴이 아마 ACM을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CM은 SaaS, 그러니까 단독 솔루션이 아니라 오픈시프트 위에 설치하는 이제 부가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제 오픈시프트를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와 인프라가 운영되는 인프라 노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금을 하지 않고 워크로드를 올리는 워커 노드에 대해서만 저희가 과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시프트를 보유를 하시고 그 위에 약간의 추가적인 비용을 이제 지불을 하시면은 바로 ACM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출시된 후에 영업분에게 이제 영업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제 몇 분 남질 않아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도 또 쿠버네티스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OS를 쉐어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OS 라이선스를 좀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은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서 OS 라이선스를 전부 다 구매를 해야 하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님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어느 정도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핸들링하는 컨테이너들이 OS를 가상화해서 OS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OS 공간을 만들어내는 솔루션이고 컨테이너는 OS를 쉐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 위에 OS를 하나 설치하고 거기 위에 컨테이너를 많이 띄우면 많이 띄울수록 OS는 하나밖에 안 쓰니까 결국은 OS 라이선스를 줄이는 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위에 올려놓은 컨테이너들이 동시에 CPU를 100%씩 자기가 세팅되어 있는 만큼 풀리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업무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갈 거고, 지금 이 시간에는 A 애플리케이션이 CPU를 많이 쓰지만, 한 10분 뒤에는 B가 많이 쓰고, 이런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컨테이너들을 올려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구매하시게 된다고 하면, 레드햇 오픈시프트 내에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OS에 대한 기술 지원과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의 쿠버네티스 엔진인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으시면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벤더나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분투나 혹은 CentOS 같은 것들에 대한 운영은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컨테이너 플랫폼을 비용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레드햇은 오픈시프트를 구매하시면 오픈시프트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동시에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쉬운 말로 드리면 OS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린다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OS에 대한 기술 지원,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저희 레드햇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레드햇의 강점과 장점과 이런 좋은 점들을 굉장히 많이 마지막까지 들은 것 같은데 벌써 이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인사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수 상무님, 전버들 솔루션 아키텍트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버들 아키텍트님. 네, 이번에 이렇게 레드햇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현수 상무님. 네,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트렌드는 앞으로 더 많이 붐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이 ACM 솔루션 같은 것들이 통합 관리해주는 솔루션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